안녕하세요 여러분. Hola todos. ¿Qué tal va el estudio? 자, 공부는 어떻게 돼 가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20과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20과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1과 예비과에서부터 따라서 여기까지 제 모습을 보고 계신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20과는 스페인어 시제 중에서 두 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설법이라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접속법이라는 시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페인어 초급자들은 어디까지를 잘 알고 있어야 초급자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직설법까지는 알아야 초급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책, 내게는 특별한 스페인어를 부탁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초급자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번 20과가 바로 이 직설법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령형으로 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접속법은 따라서 직설법과 같은 체계지만 이게 스페인어 동사의 체계가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동사를 가지고 똑같은 시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접속법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직설법이라는 마지막 그 시제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명령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명령형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있고요. 긍정 명령형도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규칙형하고 불규칙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어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동사를 외우기 위해서는 동사가 다 바뀌잖아요. 시제에 따라 바뀌고 주어에 따라 바뀌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체계의 이 스페인어 동사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명령형은 규칙형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아르, 에르, 이르의 기본형 동사들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얘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세 개지만 패턴이 아르형이 한 패턴, 그 다음에 여기 에르형이 한 패턴, 그 다음에 이 이르형이 한 패턴. 자, 아르형 동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명령형은 동사를 하나를 가지고 쓰시는 거는 맞지만 동사의 어미가 앞에 있는 애들하고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단 힌트는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서 말씀을 하셔야 하냐면, 자, 이 떼내르 동사가 밥 먹다라는 동사죠. 너 밥 먹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얘가 기본형, 즉 현재형일 때는 세나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르형 동사에서 우스테스 형태, 엘레이아 우스테스의 형태인 아를 가지고 와서 명령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 본 동사는 아니죠. 세나. 또 세나라고 하면은 엘레이아 우스테스의 현재 시제인가가 아니라 이렇게 A형을 이런 맥락에서 사용을 하시면 너라는 to에 해당하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얘가 바로 명령형이 됩니다. 그럼 우스테 당신 식사하세요 라고 명령형을 높임말의 상대에게 사용할 때는 사실은 세나가 현재형인데 이거를 모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가 아니라 아르형 패턴의 동사를 에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밥 먹자라고 형태는 아모스가 현재 시제인데 얘를 에모스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음을 바꾼 거죠. 아르형이 아니라 에르형으로 형태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뚜의 복수 너희들은 요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요 형태를 사용을 하되 D가 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say not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 높임말의 상대들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하려면 이 형태를 가지고 오되 보다시피 n, 그래서 n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수, 뚜의 복수, 보소트로스, 우스테스의 복수, 우스테데스가 일관성이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제는, 그러니까 어떤 주어는 현재형 동사를 가지고 오되 세나 현재 시제에서는 우스테스 사용하지만 명령형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뚜에 대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우스테스 형태는 세나가 아니라 반면 모음을 바꿔서 반대로 세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여기서의 규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리를 잘해서 본책에 있으니까요. 본책에 있는 내용의 힌트를 삼으셔서 이 왼쪽에 있는 에르형, 이르형도 모음이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뚜에 대한 복수가 그 대신 얘는 좀 특이하죠. 에가 아니라 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의 형태는 마찬가지 안으로 n을 붙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노소트로스는 이모스가 아니라 아모스로 간다는 게 지금 요 노소트로스에 해당하는 형태는 아르형은 에모스,
그다음에 에르 이르형은 아모스로 간다는 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르 동사는 패턴을 가리키는 동사는 아닌데요. 그 바뀌는 모습이 조금 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옆에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규칙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불규칙형은요, 지금 책에 불규칙형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수록을 했고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일부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 비동사, 아세르, 하다 동사, 가다 동사, 이런 아주 필수적인 동사들이 전부 불규칙 명령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규칙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바뀐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다 각각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잘 외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동사 말고도 나가다를 뜻하는 살리르 동사, 그 다음에 주다를 뜻하는 다르 동사, 가지다, 소유하다를 뜻하는 떼네르 동사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하죠. 언제 명령형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슬라까마, 아세르 동사의 뚜에 해당하는 명령형입니다. 자, 너 침대 만들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세르 동사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침대랑 연결이 될 경우는 침대를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정리해 라는 뜻입니다. 침대를 정돈해. 그래서 명령형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해야 될 상황에는 명령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땡가 파시엔시아도 떼네르 동사죠.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떼네 혹은 띠에네라는 형태를 사용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명령형을 좀 보실까요? 부정명령형은 앞에서 긍정명령형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명령형은 그럼 거기서 조금 뭐 틀리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오류를 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긍정명령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관성 있는 어미로 변화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앞에 no를 써야 된다. 뭐뭐 하지 마라는 의미니까 명령 앞에, 명령형 앞에 no를 반드시 전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명령형을 보시면 규칙동사 세나르, 꼬메르, 그 다음에 비비르 동사를 실었습니다. 세나르 동사를 보시면 얘가 세나스, 세나, 세나모, 세나이, 세난 이렇게 변해야 얘가 사실은 규칙적으로 변한다. 현재 시제가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재 시제를 가져다가 힌트로 삼으시되 여기서 보시면 세나스, 세나가 아니라 모음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아로 가는 게 아니라 에로 변화하고 있죠. 그 대신 앞에 노는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정명령, 뭐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께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꼬메르 동사는 꼬메스, 꼬메, 꼬메모스로 가야 사실은 현재 시제가 맞는 형태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정명령형에서는 에로 변화하던 모음의 패턴을 반대로 아르형처럼 아로 바꿨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그래서 일관성 있게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마라는 얘기이다 보니까 no를 앞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르를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얘도 비베스, 비베, 비비모스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아르형처럼 비바스, 비바로 가면서 앞에 하지 마라는 의미의 no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 현재 시제에서 갖고 있던 모음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이 부정명령형 동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no가 반드시 있어야만 부정에 뭐뭐 하지 마라는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르 동사는 에르형이죠. 베오베스베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마치 요 붙은 빨간색 단어들을 보니까 아르형처럼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제일 때보다는 동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유의하셔서 요 붉게 표시된 어미들을 조심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정명령도 명령의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마라고 말을 할 때 이 명령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먹지 마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no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베르 동사 사용했네요. 보지 마세요라는 명령형이죠. 그래서 보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no가 반드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형이 부정명령형이 뒤따라야 됩니다. 문제는 항상 이런 불규칙한 애들이 항상 문제죠. 자, 불규칙형은 공통적으로 전부 no가 와 있어야 뭐뭐 하지 마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no를 뺀 기타의 형태입니다. 근데 불규칙형이라고 하는데 기타의 형태들이 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세아스, 세아, 세아모스, 세아이, 세안.
그다음에 아세르 동사도 뭐 하지 마라는 의미겠죠. 아가스, 아가모스, 아가이스, 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첫 주어가 너일 때를 잘 외우시면 요거를 힌트로 주어가 다른 사람일 때, 주어가 변하더라도 이 뚜일 때의 형태를 가지고 힌트를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살리르하고 다르도 마찬가지죠. 노가 앞에 있고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살가스, 살가모스.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어근이 돼서 일관성 있게 변한다는 것은 앞에 드린 설명하고 같습니다. 얘도 다르 동사인데, 아르형 동사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에르형 동사처럼 모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여기 나오네요. 부정명령형에서 대명사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명사는 우리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어나다, 잠자리에 들다, 뭐 잠자다, 씻다에 해당하는 제기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들을 이렇게 두 종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어디에 위치해 되냐 하면은 평서문과 같이, 즉 결론은 동사 앞이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명령형이지만 명령형임에도 문장 순서 우리가 앞에 대명사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로꼬마스 그것을 먹지 마. 자, 평서문일 때도 명령문이 아닐 때도 얘는 항상 동사 앞에 있었죠. 예를 들어 로도이 나는 그것을 준다. 혹은 내가 너한테 그것을 준다. 텔로도이처럼 이러한 대명사들은 전부 다 동사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였고요. 일반적인 동사였고요. 이것이 명령형이 될 때, 특히 부정문일 때는 동사 원래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동사 노 뒤에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죠. 노멜로 니가스 나한테 그거 말하지 마. 위치는 항상 순서 지키되 간접, 그다음에 직접 하고 둘 다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자, 대화를 좀 보실까요? 이 대화 1, 2는 전부 대화 1은 긍정명령형, 대화 2는 부정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빠사멜라 살, 나한테 소금 좀 줘, 나 소금 좀 건네줘 라는 표현인데요. 얘가 간접 목적 대명사죠. 나에게 위치를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동사 앞에 이런 애들 대명사들은 다 동사 앞에 놓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얘는 동사 뒤에 명령형 뒤에 한 단어처럼 딱 붙였죠. 지금처럼 스페인어에서는 동사 뒤에 이러한 대명사들을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동사 안에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는 반드시가 아니고 동사 앞에 있을 수 있고 동사 원형 뒤에 붙였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분사 에스토이 에스투디안도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를 공부했었는데 현재 분사를 사용할 때도 이러한 대명사들을 동사 뒤에 현재 분사 뒤에 붙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처럼 긍정명령형일 때 뭐 해 라는 명령을 할 때 이러한 대명사들을 동사 뒤에 마지막으로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옵션이 없고요. 반드시 뒤에 붙여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소금 좀 줘 그랬더니 받어라고 또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선 좀 더 먹어라고 꼬매 직접적으로 뚜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지요. 대화 2에 보시면 긍정명령하고 부정명령형이 섞어 있습니다. 야마 미겔 좀 불러. 사람을 불렀으니까 아가 왔네요. 야말로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긍정명령형 같은 경우 이러한 대명사들을 동사 뒤에 붙였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를 네가 불러. 보이아트라에를 로스 레갈로스, 내가 선물을 가지고 올게. 알았어. 아, 하고서 이제 부정명령형이 나왔습니다. 포도주 잊지 마 라는 명령형인데요. 얘는 올비다르세, 제기동사입니다. 올비다르, 아르형 동사인데 부정명령형은 모음의 패턴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떼 올비다스가 아니라 노떼 올비데스라고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걱정 마라고 제기형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얘도 뿔에 오꾸 빠르세, 아르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부정명령형으로 하면서 보시다시피 모음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또 부정명령형이 나왔네요. 자, 얘의 위치를 보실까요? 부정명령형의 경우에는 대명사의 위치가 노와 동사 앞에, 일반적인 문장처럼 노와 동사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긍정명령형은 여기 보다시피 동사 뒤에 붙였지만 부정명령형은 여기서 보다시피 동사 앞에 노하고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과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만약에 저를 잘 따라서 혹은 본책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다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책이 그 원어민의 육성으로 녹음된 mp3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mp3나 핸드폰에 휴대폰에 넣으셔서
출퇴근 시간이나 그 다음에 좀 짬이 있으실 때 계속 본책이나 혹은 미니북이 없어도 귀에 익숙할 정도로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표현이 나왔거나 혹은 잘 아는 표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무의식적인 암기 효과가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들으실 수 있도록 늘 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북인데요. 이 미니북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니북의 용도는 여행을 가서나 휴가지에서 혹은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본책에서 공부한 바를 각 과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했는지 복습을 위한 용도로도 미니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mp3 파일하고 미니북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2중, 3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혹은 암기 학습 효과가 암기의 도움을 받아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본책이 갖고 있는 주의나 궁금해요라는 섹션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각 과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작게 나오는 섹션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기가 쉽죠. 근데 저희 책의 특성상 설명을 중요한 것은 좀 크게 잡고 근데 또 빼놔서는 안 되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빼놓을 수 없고 근데 크게는 또 실을 수가 없는 이러한 소소한 설명들은 주의나 궁금해요 안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얘기들을 거기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페인어 2단계까지 오셔야 이제 초급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급자다, 스페인 사람들 혹은 중남미 사람들 만나서 입을 떼서 어디까지 의사소통이 될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준까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급자가 넘어서는 단계가 이제 접속법,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접속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의 모든 직설법 내에서의 시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기가 첫째입니다. 스페인어는 암기가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체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꼼꼼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20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명령이네요. Estudien mucho. 공부 많이 하세요 라고 명령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하게 스페인어도 꼭 원어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